그런 사례를 설명 되시라 이거예요. 문의가 오면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네, 드리겠습니다. 찾아서. 제 아버지 얘기를 갖고 그 기사로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는 보험자를 통해서 들으십시오. 손혜원 의원 감싸기 앞서는 피우진 보훈처장은 즉각 사퇴하기 바랍니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손혜원 의원의 아버지를 유공자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시끄러웠었죠. 특혜가 없었고 당시 질의한 의원이 요구했던 비슷한 전례를 반드시 제시하겠다라고 했었는데요. 아직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영상 먼저 보시죠. 2월 달에 손혜원을 만난 다음에 그 이후에 5월, 7월에 그 담당 주무국장이 또 가서 보고한 이유가 어디에 있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과정을 설명을 드리러 이해 갔습니다. 당사자 다른 사례가 있었습니까? 장관님 직접 만나고 거기 주무국장에 가서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보고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문의가 오면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이 직접 가시고 주무국장이 직접 가고 그렇게 해서 하셨어요? 문의가 아니, 오면? 주무국장이 갈 수도 있고 장관이 갈 수도 있고 그런 사례가 설명 되시라 이거예요. 그런 전례가 있었는지 문의가 오면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주무국장이 언제 어떤 사례에서 손혜원 의원하고 동일한 처우와 예우를 해서 가서 보고했다. 그 전례를 대세요 그러면. 그럼 어디 있습니까? 드리겠습니다. 예? 네, 드리겠습니다. 찾아서. 이재명 차장, 분명히 전례를 찾아서 주겠다고 했는데 결국엔 제시를 못했고 그래서 이를 두고 한 언론에서 결국 보훈처장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방금 피우진 처장이 손혜원 의원만 찾아가서 설명한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찾아가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죠. 전례를 찾아드리겠다고 했는데 보훈처 답변이 왔는데 처장이 직접 간 전례는 없다. 다만 국가장이 간 전례가 있다 하면서 3명을 들었습니다. 네. 바로 조봉암, 김가진, 만공 스님 사례 같은 경우는 국가장이 간 적이 있다 얘기를 했는데 또 문제가 또 생긴 겁니다. 조봉암 씨나 김가진 이런 분들 굉장히 유명한 독립운동가이기 때문에 과연 손혜원 의원의 아버지, 부친과 같은 급이냐, 같은 급으로 볼 수 있느냐 이래서 또 하나씩 결국은 이제 특혜를 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더 확산되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리고 앞서 피 처장은요, 정부 공식 발표보다도 넉 달이나 앞서서 손 의원의 유공자 심사 기준을 완화한다고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특혜 지금 시비에 또 핵심이 있죠. 네. 지금 마침 이 일정표가 지금 준비가 돼 있는데요. 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손혜원 의원실 방문한 시점 지난해 2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훈처가 포상심사 기준을 바꿔서 개선해서 발표한 게 넉 달 뒤였거든요.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실을 국가보훈처장이 직접 간 것도 문제지만 넉 달이나 전에 이미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이 의혹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네. 자, 일단 보훈처의 해명, 직접 방문 심사 시에는 인물의 지명도나 활동 비중을 감안하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충분한 해명은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피우진 보훈처장이요, 국회 정무위에 불참했습니다. 이 부분도 국회에서는 논란이 뜨겁습니다. 황당무계한 일은 국회 역사상 회의가 소집됐는데 그 피감기관의 장이 다른 사유 없이 그냥 참여하지 않겠다. 보훈처장이 다른 데 가 있는 게 아니라 현재 국회에 있습니다. 법사위에 지금 출석해서 아마 법안 심사하는데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주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회의에 당연히 와야 되고 이 상황은 이건 대한민국 국회를 보훈처장이 일방적으로 능멸하는 정말 초유의 사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국회 안에서 지금 법사위를 출석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무위는 또 출석하지 않았다. 근데 이유가 명확치가 않다고요? 네.
그러니까 국가보훈처는 정부 산하기관이죠. 그렇죠. 이 정부 산하기관을 관장하는 상임위원회가 정무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사위와 정무위원회가 겹쳤을 때 국가보훈처장 같은 경우는 정무위를 우선시해서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법안 심사를 위해서 법사위를 가고 주무상임위는 가지 않았다. 네. 그리고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무위가 열리지 못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는 일부러 피한 것 아니냐. 네. 그리고 국가보훈처장이 손혜원 의원 의혹을 계속해서 덮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 네. 경질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예. 사실 이 피처장에 대한 이 국회에서의 질의 태도, 그리고 요번 불출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권에서도 사실은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뭐 그런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뭐 그 피감 기관이라 하더라도 네. 본인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또 뭐 때때로 국회의원들이 너무 무리한 행동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을 대표로 해서 국회의원들이 질의할 때는 성심성의껏 대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만약 이제 뭐 지금 법사위에 있어 정무에 참석 못했다면 그 이유를 정확히 밝혔어야죠. 네. 만약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두 상임위가 있는데 한 곳에 참석을 해서 못한다면 일정을 연기하든 아니면 네. 정무위에서 다른 방법으로 또 부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아무 이유 없이 뭐 아무런 사유 없이 가지 않았다고 하면 그거는 국회에 대해서 상당히 부적절한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피감기관이라고 하면 당연히 국회가 요구하면 국민의 대표가 모여서 회의하는 것이고 거기서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다면 당연히 출석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면 그건 사유서를 다 반드시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지금 김용태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다고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또 이제 답변 내용도 가능한 한 본인이 뭐 정확하게 본인의 의사를 밝히는 건 좋지만 뭐 상당히 그 부적절한 얘기를 한다거나 예컨대 또는 뭐 여러 가지에서 뭐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재명 처장. 예. 자, 이런 논란들을 다 지켜본 손혜원 의원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니들 아버지는 그때 뭐 하셨지?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이 이제 반격을 한다면서 네. 나라를 위해서 자기 아버지는 그냥 노력을 했었는데 아버지를 물어뜯는 인간들을 용서할 수 없다. 그러면서 올렸던 말이 바로 그럼 니들 아버지는 그때 뭐 하셨냐 이렇게 올렸는데 자꾸 손혜원 의원이 이제 본질을 자꾸 호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논란의 핵심은 손혜원 의원의 아버지가 뭘 했냐가 아니라 그렇죠.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바꿨는데 그 전에 이미 손혜원 의원한테 그걸 알려줬고 처장이 한 번, 국장이 두 번 방문까지 해서 특혜를 받았다는 그 사실이 거잖아요. 특혜가 아니냐는 주장인데 손혜원 의원은 자꾸 이제 다른 쪽으로 좀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군요. 국회의원들은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진짜 본질을 모르는 겁니까? 본질을 진짜 모른다기보다는 네. 논쟁을 자꾸 다른 쪽으로 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이렇게 양비론이 되는 거죠, 자꾸.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게 만드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이득일 수 있지만 사실 국가가 좀 굉장히 불행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굳이 대답을 원한 질문이 아니었는데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순위로 이어갑니다. 만나보시죠.